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적인 공식 매체 BBC에서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 속 인물들 100명을 시대 순으로 선정했다는데요. 지난 1부에 이어 34번째부터 2부 시작합니다. 1부와 비교하여 2부에서는 몇 명을 알고 계시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34번째는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 에드워드 4세의 왕비이자 에드워드 5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우드빌입니다. 영국사 최초 평민 출신의 왕비죠. 영국은 노르만 왕조가 잉글랜드 왕국을 세우고 영국 전체를 통합해간 이래 노르만 왕조에 이어 플랜테제넷 왕조, 랭커스터 왕조로 이어졌고 15세기 영국 내에선 왕좌를 두고 랭커스터 왕조와 요크 왕조 사이의 내전, 장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장미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로 그녀는 요크 가문이긴 했으나 자기 가문 내에서 자기 아들들을 제끼려고 하자 분노한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랭커스터 가문을 지지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자신의 딸을 헨리 튜더라는 랭커스터 가문의 반기의 귀족과 결혼시킨 뒤 장미전쟁에서 승리, 헨리 튜더를 새로운 국왕 헨리 7세로 옹립했습니다. 35번째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남편 에드워드 4세입니다. 요크 가문 출신이고 랭커스터 가문을 몰아내며 왕이 되었죠. 하지만 몰랐겠죠. 자기 사후,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 우드빌이 랭커스터 가문을 지지할 거라곤. 36번째는 장미전쟁의 결과로 등극한 헨리 7세의 어머니 마거릿 보퍼트입니다. 그녀 역시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함께 자신의 아들 헨리 튜더를 헨리 7세로 옹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헨리 7세의 등극으로 영국 왕실은 튜더 왕조가 개창하죠. 37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신항로 개척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항해의 물주였지 콜럼버스 자체는 이탈리아인이랍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는 그게 인도라고 착각했죠. 38번째는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 이사벨 1세입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라나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으로서 이사벨 1세는 아라곤 왕국의 왕자 페르난도와 혼인 후 이슬람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를 완료했으며 스페인을 통합했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항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도 이사벨 1세였죠. 39번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주역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직업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천재적 업적을 남겼죠. 40번째, 영국의 리처드 3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리처드 3세의 주인공이죠.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싸운 대전 장미전쟁 당시 요크 가문을 이끌었던 왕이죠. 하지만 괜히 같은 편의 엘리자베스 우드빌을 건드려서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랭커스터 가문 쪽으로 가버렸고 끝내 랭커스터 가문에서 내세운 헨리 튜더에게 패배하였죠. 41번째는 리처드 3세의 아내 앤 네빌입니다. 그녀의 집안 네빌 가문 자체가 영국에서 매우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만큼 장미전쟁 당시 이 집안이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중 누구를 도울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앤 네빌은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앤 네빌은 왕비가 되고 얼마 못 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훗날 리처드 3세는 랭커스터 가문에게 패배하죠. 42번째는 영국 튜더 왕조를 개창한 헨리 7세입니다. 장미전쟁의 결과로 승리하여 등극한 헨리 튜더죠. 43번째는 영국 요크의 엘리자베스입니다. 본디 요크 가문이었으나 랭커스터 가문으로 넘어가며 랭커스터 가문을 도왔던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헨리 튜더를 지지하여 끝내 헨리 튜더가 장미전쟁에서 승리하여 헨리 7세가 되었고 그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혼인하였죠. 덕분에 요크의 엘리자베스는 튜더 왕조 최초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44번째는 영국의 작가이자 자신의 저서에서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토마스 모어입니다. 45번째는 종교개혁의 상징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의 기독교는 매우 부패해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성경 원칙주의를 내세우며 기독교의 부패함을 문제시 삼았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죠. 사실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한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부패함을 문제 삼았을 뿐 종교개혁을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었다고 하죠. 46번째는 아라곤의 카탈리나입니다.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스페인 출신으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와 혼인한 헨리 8세의 왕비죠. 아라곤의 카탈리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와 그녀의 금슬은 안 좋아졌고 앤 불린이란 다른 여자에 빠진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카탈리나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대 기독교의 교리상 이혼은 금지되어 있어서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라는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카탈리나와 이혼하죠. 47번째는 영국의 재상 토머스 크로멜입니다. 토머스 크로멜은 헨리 8세의 오른팔이었으며 영국 국교회를 만들 때 가장 앞에 나섰던 인물이었죠. 앤 불린을 소개했던 것도 토머스 크로멜이었고요. 하지만 나중엔 헨리 8세가 앤 불린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자 토머스 크로멜은 정적들에게 숙청됩니다. 48번째는 영국 헨리 8세의 누나 마거릿 튜더입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왕과 혼인하였는데 그녀는 왕비로서 남편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49번째,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튜더 왕조의 두 번째 국왕으로 여자를 밝히는 습성 때문에 카탈리나나 앤 불린 같이 상처 입힌 여성들이 많았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당시 기독교 교리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영국 국교회라는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렸죠. 이게 하필 종교개혁과 같은 시기였고, 또 헨리 8세가 워낙 카리스마 군주였던지라 왕권 강화의 토대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관계를 마치 태종 이방원과 세종대왕에 비유하기도 하죠. 50번째, 영국의 앤 불린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전처 아라곤의 카탈리나와 이혼하고 혼인한 아내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헨리 8세에게 버림받았죠. 단순히 이혼만 당한 게 아니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딸 한 명은 있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51번째,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캐서린 파입니다. 헨리 8세의 아내들 중에서 살아남은 여성이라는 웃픈 별명이 있죠. 52번째, 헨리 8세의 4번째 부인 앤 클리브스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쓸고 가는 가운데 헨리 8세도 유럽 내 동맹 세력이 필요해 정략 결혼한 여인이 앤 클리브스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헨리 8세에게 버림받죠. 53번째, 서양의 대표적인 악녀 카트린 메디치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여인으로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카트린 메디치는 자기 아들 샤를 9세가 왕에 있을 때 섭정자였는데, 일명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이라고 신교도 약 3만 명을 학살했죠. 54번째, 헨리 8세의 5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 하워드를 가시 없는 장면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간통 스캔들이 있자 헨리 8세는 그녀를 처형했습니다. 55번째, 영국의 최대 부호 여성이었던 하드윅의 베스입니다. 워낙 대부호였던 하드윅의 베스는 자신의 재산을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투자했으며 그녀의 왕권 강화를 도왔죠. 56번째, 영국의 절대 왕정을 완성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흔히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죠. 1588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신항로 개척을 장려하며 160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설치하고 미국 동부에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죠. 57번째,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비록 마지막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분열 시대였던 생고쿠 시대를 거의 통일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생고쿠 시대의 주인공을 딱 한 명 꼽으라면 이 사람이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상업을 장려하고 외국에도 개방적이었던지라 일본 사회가 근세 사회로 넘어가는 기점을 마련한 인물이랍니다. 58번째, 영국의 여왕 레이디 제인 그레이입니다. 헨리 8세의 조카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사촌 자매입니다. 헨리 8세 사후 헨리 8세와 그의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급하게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여왕이 되었는데, 그 치세가 9일밖에 되지 않아 9일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9일 후 그녀를 퇴위시킨 메리 1세는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참수했습니다. 59번째, 영국의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인류사 두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해적으로 영국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칼레 해전에서 영국군 지휘를 맡았죠. 60번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메리는 프랑스의 왕과도 혼인했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도 등극합니다. 하지만 내부 분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는 영국의 국왕직을 노리다가 실패하여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처형당합니다. 61번째, 인도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입니다. 악바르 대제는 무굴 제국의 3대 황제로 아프가니스탄까지 인도의 영토를 넓혔으며 중앙 집권화를 완성하고 악습을 폐지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2번째, 영국의 천재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63번째,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의 조카 아르벨라 스튜어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던 남자 윌리엄 시모어와 혼인했지만 그들의 결혼을 경계하던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허락 없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런던 탑에 유폐되고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사망했습니다. 64번째, 영국의 재상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영국에선 의회파와 왕당파가 부딪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의회파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의회파를 이끌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며, 올리버 크로멜은 국왕 찰스 1세를 죽이고 국왕제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국경이 되어 독재를 펼쳤죠. 65번째, 영국의 찰스 1세입니다. 영국은 튜더 왕조 이후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섰는데 찰스 1세는 스튜어트 왕조의 2대 국왕입니다. 영국의 의회 귀족들이 권리 청원을 승인 요청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결국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올리버 크로멜에게 퇴위당했죠. 66번째, 영국의 찰스 2세입니다. 왕정을 부정한 올리버 크로멜이었지만 독재를 펼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보시켰고, 올리버 크로멜 사후 얼마 못 가 찰스 2세가 즉위하며 왕정이 부활합니다. 찰스 2세는 군주권을 강화하면서도 찰스 1세 때와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의회의 권한도 존중해 주었죠. 67번째부터는 마지막 3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